요즘 보면은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많이 관심을 끌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항상 과거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면 규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규제 지역으로 가격이 오르다가 수도권 저 끝점까지 가고 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다. 그리고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이제 부동산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일단 관심을 돌리게 되죠. 요즘 서울의 땅이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의 관심이 지금 많이 늘어났고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서울에 아파트 두 채 갖고 있으면 종부세 2천에서 1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지에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사게 되면 주택 공시가격이 낮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낮으니까 종부세가 낮고 보유세가 낮으니까 부담이 덜하죠. 그리고 월세도 나오죠. 그리고 또 자녀분들한테 사놨다가 어린아이들이 크면 징여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자녀들이 대학교 다녀, 직장 다녀? 그러면 큰돈이 없으니까 향후에 5년이든 10년이든 아파트 될 지역으로 투자를 시켜서 정말 내 자녀들이 언제 돈 모아서 집 사? 못 사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좀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좀 살다가 아파트 지어지면 들어가서 입주하게 되면 또 자산도 많이 늘어나고 자녀분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재개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투자를 구역 지정하고 나면 너무 많은 과열된 걸로 인해서 가격이 막 뜨겁게 오르니까 또 부동산에 또 안정을 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을 두고 거기에 투자를 못하게 하죠. 그 방식은 그 투자를 했을 때 이후에 현금 청산을 시키면 되는 거죠. 현금 청산. 그래서 현금 청산을 시켜서 재개발, 재건 투자에 대한 과열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 산정일 기준으로 인해서 막 현금 청산이다 뭐다 막 불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전하게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 권리 산정일 기준으로 현금 청산되지 않는 투자 지역을 찾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역세권 시프트 지역입니다. 그럼 역세권 시프트가 뭐냐? 또 알아야 투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은 현금 청산 없는 역세권 시프트 지역에 투자하라. 역세권 시프트가 뭐냐? 이런 거죠. 이제 역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많이 살려고 하죠. 편의시설도 넣고 병원도 가깝고 직장 다니기 좋고 학교 다니기 좋으니까 역세권에 많이 모여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세권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용적률도 낮고 많이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게 해주면서 이 역세권에 재개발을 해주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용적률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보통 2종 일반 주거지역때 200%잖아요. 용적률이 200%인데 요걸 한 400에서 500%까지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완화시켜준다라는 게. 그러면 200%짜리가 용적률을 만약에 400%로 해가지고 200%를 더 올려줬어요. 400%. 그러면 여기에서 100%는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100%는 서울시에다가 임대주택으로 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은 더 많죠. 왜냐하면 200% 지을 걸 400% 지어서 100%는 서울시 그러니까 공공에다가 기부 체납하고 100%를 더 받아가니까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니까 더 이익이 많죠. 그래서 이익이 많다 보니 역세권 시프트가 요즘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역세권 시프트 하는 데가 어디죠? 원효로 일가 용산 이렇게 가서 보면은 용산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효창공원역과 남영역 사이에 약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에다가 원효로 일가하고 청파동 3가 일부 지역을 역세권 재개발이다 해가지고 더블 역세권 재개발 진행하고 있죠.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권리 산정일 구역은 지정은 됐으나
권리 산정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왜 권리 산정일이 정해지지 않았나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역세권 시프트가 뭐냐? 역에서 나와가지고 역 출구 승강장에서부터 거리가 250m인 지역을 1차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500m까지를 2차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차 역세권이라면 너무 지역이 넓으니까 지금은 그냥 1차 역세권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요 250m를 한시적으로 1차 역세권을 50m 더 길게 해가지고 300m, 그래서 역으로부터 300m 있는 지역을 1차 역세권이라고 하고 최고 용적률을 500%까지 주기로 하자.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 1은 임대, 장기 전세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기부 체납한다고 해서 공짜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반 분양을 하지 않고 공사비 2분의 1 분량에 대한 공사비만 내고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 임대주택도 좋은 지역에서 좀 공급하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같은 재개발인데 역세권 재개발은 왜 권리 산정 기준이 없느냐, 현금 청산의 부분이 없느냐, 이 권리 산정일 기준을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특별법 이사대책으로 해서 공공 재개발로 서울 시내에서도 이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이 재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근데 이사대책으로 만들어져서 지정이 된 지역은 2021년 작년이죠. 작년 6월 29일자로 해서 그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하겠다. 그 공공은 보통 민간하고 좀 틀려가지고 공공은 신축되는 거, 준공도 6월 29일 이전에 돼야 되고요. 이전에 돼야 되고 역시 매매도 6월 29일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6월 29일 이후에 준공이 나거나 매매가 된 거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하겠다. 그래서 6월 29일자 기준으로 권리 산정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용산 밑에 보면은 그 효창고원역 밑에 보면 용문동하고 원효로 2가 일부가 공공 재개발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사신 분들은 현금 청산에 걸려들어 있어서 지금 현재 매우 어떻게 된다? 유유 슬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좀 분쟁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공공 재개발로 해서 법은 현금 청산이라고 지엄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러한 지금 현재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현금 청산이 직접적으로 아직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 새로 만들어진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건전한 투자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이 공공 재개발이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가장 남들은 피 받고 프리미엄의 가격이 몇 억씩 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감정가로 내 감정가에다가 현재 시세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 현금 청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 프리미엄 싹 날아가는 거죠. 토지와 빌라 이런 거 빌라 5평짜리 3평짜리 거기에 집 이거 현금 청산 안 되면 얼마나 감정가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어떻게든 구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이건 공공 이사대책으로 해서 공공이 되는 거죠. LH가 진행하겠죠. 그런데 요즘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서울시에 신속통합계획, 신통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는 2022년 1월 28일, 올해 1월 28일 기준으로 현금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가 도정법으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더 빨리 사업을 시키고자 신속통합계획이라고 하는 지자체에서 특별한 법을 조례를 만들어서 신속통합계획으로 구역 지정된 곳은 서울에 지금 현재 많이 돼 있죠. 1월 28일 이전에
준공 난 거, 신축,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신축하고 다 완공이 되면 준공이라고 그러죠. 1월 28일 이전에 준공 난 것까지는 입주권을 주되 그 이후에 준공 난 현금 청산하자. 단 공공은 매매도 현금 청산하는데 매매는 관련이 없다. 예, 만약에 신속통합 기회 갔을 때 재개발로 진행이 되면 관리처분 이후에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게 현금 청산 되겠죠. 또 재건축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조합 인가 이후에 거래되는 것은 조합원의 자격이 승계가 되지 않으니까, 지위가 승계되지 않으니까 현금 청산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뭐 현금 청산 좀 빨리 시켜가지고 이 재건축을 통한 가격 상승을 막고자, 투기를 막고자, 뭐 재건축의 경우에는 안전 진단을 조건으로 한다든가, 서울시 여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는데 아직 법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 지금 현재까지는 현행법상으로는 재개발은 관리처분 이후, 재건축은 조합인가 이후에 현금 청산된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역세권 시프트는 권리 산정 기준이 언제인가? 역세권 시프트는 언제 보통 하면은 개발 행위 제한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 행위 제한 일로부터 3년 내에 정비구역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원효로 쪽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 효창공원역하고 남영역 사이에 원효로 1가하고 청파동 3가 일부가 있는데 여기는 구역이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거지 아직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그때 권리 산정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는 정비 개발행위 제한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1월 28일 이후 이전 이후 관계 없이 아직 권리 산정 기준이 없으니까 신축했다고 해서 뭐 분양권이 없다든가 입주권이 안 나온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다만 지금 신축할 수가 없죠. 개발 행위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신축 허가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원효로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가 좋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으로도 좋은 데가 어디냐면요. 서울 보면은 보통 서울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역세권 시프트를 투자할 때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역으로부터 이렇게 길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로변이 쫙 있을 거 아니겠어요? 대로변으로부터 이 길가 쪽에 붙어 있는 데는 상업 및 업무 시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길가에 붙어 있는 데를 하지 말고 이면 도로 이후 이 지역부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의 사이즈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좋아요.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30평대로 지었을 때는 200에서 250가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약 3,000평 정도, 3,000평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한 50평대를 지으면 100세대 이상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정역에 가서 보시면 한강 푸르지오 그런 것들은 한 11,000제곱미터 되는데 거기에 한 198가구를 지어가지고 30평대 아파트가 18, 19, 20억 정도 하죠. 그리고 저쪽에 공덕역에 가서 보시면 롯데캐슬 거기 여기 보면 거기도 약 한 10,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한 112가구 정도 만들어가지고 50평대 지어가지고 아파트가 30억이 넘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으로 지금 할 만한 데가 서울에 좀 많이 있어요. 잘 찾아보면 염창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합정역, 뭐 망원역, 그다음에 있는데 저쪽에 보면 신촌역도 굉장히 좋은 쪽이죠. 노고산역 있는데 거기 보면 신촌역도 역세권. 그런데 이걸 역세권 시프트는 누가 해주느냐? 이건 구청 관할이고 서울시에서 의사결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요것은 결국 누가 하냐? 주민들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역세권 시프트를 이렇게 했을 때 용적률 500% 완화해주고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걸 깨우치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요즘 보면은 단톡방 만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이 역세권 시프트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역세권 시프트의 기본은 뭐다? 노후도다. 그리고 역으로부터 300m 이내야 된다. 이런 부분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한 경우가 많아서 권리산정일 기준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가지고 뭐 현금 청산된다 하니까 싼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투자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줍줍이라도 제대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세권 시프트 개발 권리산정일 이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투자 한번 해보시고요. 정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의 멘토, 여러분의 전문가, 사랑하는 전문가를 만나서 실력 있는 그런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